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어저께 뉴스가 하나 있어서, 4년 전 제가 유튜브 막 시작하면서 올렸던 영상이 생각이 나갖고, 리바이벌 차원에서, 간단하게 영상 하나 찍습니다. 오늘 또 캠핑을 가는데 또 비가 꾸질꾸질 올라고 그래요. 아, 요즘 지금 3주 연속 주말마다 비 오는 거 아세요? 개고생이잖아요. 캠핑 가갖고. 근데 캠핑 가도 무슨 이상한 땅바닥에다 텐트 치는 그런 혹한기 그런 게 아니고, 다 데크가 있어요. 전기도 들어오고. 요즘에 그래도 추워서 미니 장판 같은 거 등어리에 대고 잡니다. 자, 오늘 뉴스 제목이 1년 이자만 400만 원 더 내요. 영끌족 비명 요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날짜를 보면 2021년 8월 달이거든요. 제가 5월 달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 시작하고 3개월 있다가 찍은 영상이에요. 그리고 상투 2달 전이죠. 2021년 10월 달이 상투잖아요. 이때 패닉바잉이어가지고 그때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낮춰가지고 금리가 2%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이때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 이때 뉴시스에서 요런 썸네일 뭐랄까 그림이 나와갖고 딱 마침 제가 이걸 썼어요. 뭐냐면 낚시 바늘에 돈이 꼬였죠. 그리고 청년 이게 보니까 청년이죠. 할아버지 아니죠. 그래서 신발이나 머리 같은 거 보면은 청년이에요. 청년들의 등어리에 바늘이 딱 꽂아가지고 빨대로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거야 이거 은행들이. 그러니까 저금리를 함정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패닉바잉 영끌러들 산술 차트에 속아 저금리의 함정에 빠졌다. 자, 일단 산술 차트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저금리 함정이라는 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리가 높으면 내가 대출을 조금 받는데 금리가 낮으면 대출을 왕창 받거든요. 자, 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영상을 쭉 보니까 요것도 있더라고요. 요거 진짜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들. 이게 21년 8월 달인데 제가 향후에 금리를 이번 달부터 이렇게 올릴 거다.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이거. 진짜 1.75%까지 올린다. 0.75에서 여기가 0.5%잖아. 0.5%. 0. 코로나 때 0.5%확 낮췄어. 그래서 한 1년 거의 2년 가까이를 제로 금리를 거의 놔뒀다가 올리는데 제가 이걸 예상을 해갖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거 이대로 됐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1.75가 말이 아니죠? 나중에는 뭐 지금 3. 몇 프로까지 갔잖아요. 지금 한 3.5% 되나? 좀 떨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각종 지표들이랑 금리랑인데 이거 이제 요 빨간 게 여기가 코픽스 있네. 코픽스 기준금리랑 있고 국고채 있고 미국 기준금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 요 상태에서 제가 어떤 그림을 갖고 왔냐면 요거예요. 요거. 제가 산술 차트라는 말 썼잖아요. 산술과 로그가 있죠. 자, 파란 게 이제 기준금리인데 둘 다 기준금리인데 파란 거는 산술 차트고 빨간 거는 로그 차트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가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2%가 1%로 되면 반이 떨어졌죠. 그쵸? 그런데 5%가 4%가 되면은 그러니까 똑같이 1%가 떨어졌는데 5%에서 4% 되는 거랑 2%에서 1% 되는 거랑 1%에서 0.5% 되는 거랑은 차원이 그러니까 하여튼 1%씩 차이가 나도 로그 차트에서는 전혀 다르다고요.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금리가 많이 떨어진 걸로 보이지만 산술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로그로 바꿔놓으면 요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떨어진 거지만 로그 차트로 보면 엄청 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예를 들어서 5.25가 2.0 됐으니까 3.25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는 1.75가 0.5 됐으니까 1.2 떨어졌죠. 보세요. 거의 3% 떨어진 거랑 1% 떨어진 거랑 3%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런데 로그 차트를 보면요. 요 빨간 거의 크기랑 비교해 보세요. 얘가 훨씬 더 크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파란 거는 얘가 반도 안 되지만 빨간 거는 얘가 거의 한 1.5배 된다고. 이게 로그 차트의 산수 차트의 차이예요.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 1% 지금이 금리 이제 어느 회사채 금리가 1%라고 쳐봅시다. 1%라고 쳤을 때 1.5% 주는 회사채가 있다면 사람들 다 일로 가죠. 왜? 100만 원 이자 받다가 150만 원 이자 받는 거니까 더 많이 받잖아. 다 간다고. 0.5% 차이가. 그런데 대우채 났을 IMF 때 대우 사태 났을 때 그때 대우채가 30%가 넘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대우 사태가 났는데 30%에서
31%를 준대. 그럼 사람들이 30%에 있던 그 어떤 그 채권을 31%로 바꿔치기 할까? 1%더 받으려고? 이때는 0.5%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1%에서 1.5%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만 원 받다가 150만 원 받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30%에서 31% 받으면 이때는 0.5%더 받는 거지만 30%에서는 1%를 더 받는 거니까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만 원 이자 받다가 한 5만 원 정도 받는 거야. 이거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받는 거고 이게 로그의 차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10억 하던 아파트가 1억이 떨어졌어. 그 다음에 1억 하던 아파트가 5천만 원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 앞에 1억이 떨어진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5천만 원 떨어진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왜? 10억이 9억 된 거는 10% 떨어졌지만 1억이 5천만 원 된 거는 50%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산술 개념이 수익률 개념에서는 로그 차트거든요. 즉 5%일 때 이때 금리가 3% 떨어진 거랑 2%이다가 여기서 1% 떨어진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야 여기서 금리 엄청 떨어졌네. 야 이거 금리 얼마 안 내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여기서 0.5 하다가 2%로 올랐다. 그러니까 1%를 이자를 그러니까 1% 대출 금리에서 2%로 쳐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자 100만 원 내던 이자를 200만 원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금리일 때는요. 만약에 10% 하다가 12% 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00만 원 내던 사람이 120만 원 내잖아. 자, 다시 보게 할게요. 여기서는 0.5 올랐는데 100만 원이 150만 원 됐어, 이자가. 근데 여기서는 10%가 12%가 됐는데 100만 원이 120만 원 됐어. 여기서는 50만 원이 오르고 여기서는 20만 원이 오른다고. 여기서는 0.5% 올랐는데 여기서는 2%가 올랐어요. 여기서는 금리가 그즉 2% 오를 때보다 0.5% 오르면 되게 조금 오른 거로 보이지만 내가 내는 이자는 이때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냈다면 이때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냈다고. 이게 저금리의 함정이에요. 즉 금리를 저금리로 낮춰놓으니까 이때는 나 월급을 뭐 한 달에 300만 원을 이자를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요. 그래갖고 내가 집 사고 막 대출 막 연끌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면 그래도 뭐 애들 학원도 보내고 뭐 그래도 외식도 하고 할 수 있어. 뭐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은행에다 매다 꼬라박는다고 치면. 그런데 그래갖고 대출을 왕창 받았어. 금리가 싸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5%일 때는 1억만 받을 사람이 금리가 1% 되니까 5억을 받아버린 거야. 금리가 싸니까. 왜? 나한테 나가는 이자는 5억을 대출 받았을 때 나가는 이자나 아니다. 1억을 대출 받았을 때 나가는 고금리일 때 1억을 받았을 때 나가는 이자나 저금리일 때 5억을 대출 받았을 때 나가는 이자가 비슷해. 그러니까는 겁도 없이 막 대출을 받는다고. 그런데 만약에 2% 있던 2% 이자를 냈어요. 그래서 300만 원 월급 받아갖고 100만 원을 냈어. 근데 얘가 몇 년 있다 보니까 이게 4%로 올라갔네 금리가. 그러면 100만 원 내는 사람이 200만 원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월급은 그대로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300만 원 중에 100만 원 이자 내던 사람이 몇 년 있다가 300만 원 중에 200만 원 이자 낸다고. 그전에는 200만 원으로 뭐 이것도 외식도 하고 학원도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 100만 원밖에 안 남어. 그러니까 세금 내고 하면 3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야.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요. 그게 제가 얘기했던 그 당시에 2021년 8월 달에 패닉바잉 연끌러도 그때 막 패닉바잉 할 때란 말이에요. 노도광들 산술 차트에 속아. 즉 로그 차트를 보라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로그 차트와 산술 차트 설명을 드렸어요. 저금리 함정에 빠졌다. 이게 뭐냐면 고금리일 때는 이자를 그러니까 대출을 1억만 받았을 청년이 금리가 확 낮아지니까 만만하거든. 이자 내는 게 별로 이자가 안 비싸니까 그러니까 왕창 받아버린 거야. 5억을 받아버린 거야. 문제는 천년만년 그게 이자가 그대로 100만 원 내던 이자가 계속 100만 원 내면 괜찮은데 3년 후 4년 후 특히 5년이 중요하죠. 왜? 5년 보통 우리가 5년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하더라도 5년 동안만 고정금리지 30년 대출 받았으면 3, 40년 대출 받았다고 싶다. 나머지 35년 동안은 변동금리라고. 근데 문제는 5년 후에 금리가 확 올라가 있으면 낭패죠. 그러면 그걸 못 견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경매로 나온다고. 지금이 그 상황이라고. 2020년 코로나 때 금리를 확 낮췄죠.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25년도죠. 그러면 2020년도, 21년도에 저금리일 때 2%일 때 대출 받았던 사람이 이제 고정금리가 끝났어.
아 나는 30년 동안 고정금리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 그 5년 거치 이후에는 그 변동금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올해 내년은 더하고 점점 5년 차가 되는 사람이 기존에 100만 원 내던 사람이 처음에는 120만 원 내겠지. 그다음에 좀 늦게 대출 받은 사람은 150만 원 하다가 나중에 200만 원 된다니까. 여기서 뉴스에 나오는 게 원리금 상한속 영국적도 비명이잖아요. 1년 이자만 400만 원 내요. 더 내요. 더 낸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대출 금리가 안 떨어지는 말이에요. 지금 기준금리가 떨어진다 치더라도 2%대에서 4%대 올라서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 진짜로 지금 여러분도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대부분 4% 아니면 5% 넘을걸요 지금. 그쵸? 저축은행 같은 데면 더 비싸고. 그러니까 5년 사이에 이자가 더블이 됐다고. 근데 5년 전에 빠득빠득 겨우겨우 이자를 내는 사람은 지금은 낮아빠진다니까. 그게 저금리의 함정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도 2021년 상투 8후 치기 2달 전에 저금리 함정이라는 용어를 제가 그때 막 유행을 시켰어요. 원래 알고는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겁대가리 없었다니까. 야 이거 지금 금리 지금 그 기준금리 0.5% 이거 나중에 2% 3% 4% 갈 텐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게 지금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L 차트를 잠깐 가서 보면 여기에 서울 아파트 가서 볼게요. 여기서 노도강을 볼게요. 노도강을 보면 이렇게 보세요. 비교 차트 이렇게 볼게요. 다 지우고서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요 정도 볼까? 자, 이게 노원구 지수예요. 21년 9월달이 상투라고. 제가 좀 전에 영상 있죠? 요게 8월 4일이야. 8월 4일이면요. 여기야 여기서 제가 영상을 찍은 거예요. 이때 금리가 어마무시하게 낮았죠. 제로 금리였으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0.5니까 대출금리가 2%대였어요. 2% 미만도 있었어. 아주 초우량 고객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영끌들은 안 하겠지. 그런데 지금 금리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자 여기서 강남구나 서초구는 이 고점을 다 넘었어요. 근데 왜 노원구나 도봉구나 하여튼 강서구 금강구 이런 데는 은평구도 마찬가지고 전부 빠진 다음에 요 정도까지 반등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노원구처럼 아예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물론 지금 사면 바닥일 수 있지. 왜 한 5, 6년 동안의 최바닥이니까. 문제는 반등하려고 할 때마다 물량이 나온다고. 왜 악성매물 여기서 산 사람들이 5년 차가 된다고. 2020년 21년에 여기서 샀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2020년에 산 사람은 그래도 초에 산 사람은 그래도 아직은 수익 구간이야. 근데 문제는 2020년 말이나 2021년 이때 한참 패닉방이었잖아요. 이때 산 사람들은 5년이 되면서 그동안 내던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던 이자를 얘는 200만 원 내야 된다고. 200만 원. 자 이거를 제가 노원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원구 못 오르는 이유 알겠죠? 여기는 특히 연끌들이 많았다고. 연끌들은 신용대출이 많았어요. 또 자 여기서 전국에서 여기에 서울 아파트의 비교 차트 한번 볼까요? 비교 차트 보고서 이거 다 지울게요. 아 이게 아니고 장기 추세. 아 이거 아니다. 이걸 봐야겠다. 이렇게 명목지수 실질지수 볼게요. 물가로 나눈 거. 자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요. FRB 기준금리랑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렇게 넣을게요. 여기 100을 넣고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표를 딱 넣으면은 여기서 좀 더 키울게요. 이렇게 100을 지워야겠네. 이렇게 미국 기준금리까지 넣자. 이렇게. 자 보세요. 이때 폭등할 때 우리 기준금리가 0.5%였다고. 미국은 0%였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슬슬 올랐잖아 이렇게. 근데 최근에 떨어지긴 떨어졌죠. 그래도 여기서 내던 사람이 100만 원 내던 사람이 200만 원 내다가 아니 250만 원 내다가 그나마 200만 원으로 줄었어. 금리가 떨어져서. 이게 기준금리지만 대출금리는 여기서 나고 여기서 넣는다고. 아 이게 우리나라 거구나. 이게 여기서 넣는다고. 지금 이 폭락하는 방향이랑 기준금리 올라간 거랑 보세요. 대출금리 이렇게 안 줄었어요. 대출금리 여기서 넣는다고. 여기서 문제는 2020년 21년에 여기서 와장창 대출 받은 사람들 금리가 싸니까 저금리 함정에 빠져갖고 대출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대출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내 월급도 그대로인데 금리가 더블 이상이 나 있다고. 지금 어떤 거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세 더블 나 있어요. 이때에 비해서. 그럼 100만 원 내는 사람이 300만 원 내야 된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100만 원을 이자로 내더라도 여유가 좀 있었어. 먹고 사는데.
근데 문제는 200만 원 내거나 250만 원 내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자꾸 나온다고. 서울은 그나마 실질로도 이만큼 반등했고 명목으로도 여기까지 반등했고 강남구는 여러 개 반등했지만 노원구가 왜 밑에 있냐면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뉴스 나온 거 원리금 상한 쑥 올랐고 연끌력도 비명하고 금리가 2%대에서 4%대면요 100만 원 내던 이자가 200만 원 내는 거라고. 그게 바로 그때 제가 방송했었던 산술 차트와 로그 차트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야 1%에서 나 때는야 10%에 아니 10%였어. 근데 뭐 13%까지 오르기도 했었어. 근데 그 2, 3% 정도 오른 거 그 죽을 뻔했어. 그런데 이때는 2%에서 4% 되면은요 2%니까 별로 안 커 보여요. 근데 더블이라니까. 10%에서 13% 오르는 거는 3%나 올라갔고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30%밖에 오른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2%에서 4%가 되면요 100% 오른 거라고. 100% 이자를 더블 내는 거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경고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서울 아파트 이러다가 폭락한다. 주로 이 당시에는 다 노도강을 자꾸 얘기했단 말이에요. 특히 그 도봉 창동중 10단지 그때 제 구독자들 많이 팔았어요. 제 초보전 때도 제 말을 귀담았던 사람들 많이 팔았었어. 근데 지금 30%씩 빠져 있다니까. 근데 제 방송을 압구정 현대 사는 사람들이 볼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안 팔기 다행이지 그 사람들은. 문제는 일반 서민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라고. 그 사람들 대부분 그 당시에 5억, 6억, 7억짜리 샀다고. 30억짜리, 50억짜리 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썸네일 제목은 이자만 400만 원 더 내요. 연구력도 비명해가지고 최근에 경매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왜? 4년차, 5년차. 내년에는 더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경매를 들어가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있다가 경매에 이제 나온다고. 근데 지금 대기 물량이 엄청나게 해서 경매 대기 물량. 그게 주로 노도강, 금강구 이쪽이에요. 지방은 더 심하고. 지방은 특히 뭐 연끌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 자, 그래서 요 4년 전에 2021년도니까 지금 딱 4년 됐네. 4년 전에 제 영상과 이거 영상 한번 가서 클릭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의 4년 만에 나온 게 만감이 교차해서 영상 올렸습니다. 자, 저는 주말마다 캠핑을 저는 보통 캠핑장은 2달 전에 예약을 하거든요. 2달 전에 어떻게 비 올 줄 알았나? 지금 3주 연속 가는데 계속 3주 연속 비가 와. 근데 그렇게 막 폭우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텐트 치고 하고 또 바닥 젖지도 않아요. 데크가 있고 전기도 들어와. 우리 갱년기에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가는데 초등학교 동창이랑 가는데 여자애랑 가는데 하여튼 텐트 따로 쳐요. 하여튼 엘리엇 그래도 옛날 생각나서 영상 올렸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가능하면 구독 눌러주시면 아까 같은 L차트 있잖아요. 다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